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묘수랍에 이어서 진유압이고요. 육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묘수랍도 마찬가지고 진유압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의해서 합을 하는, 앞서서 오미압이나 자축합은 그냥 방합 개념, 넓이나 크기, 많다를 위해서 합쳐지는 이제 세력을 더 키워가기 위한 초기 단계의 개별적인 합이라면, 진유합이나 묘술합은 필요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네가 필요해 라고 해서 이제 무정지업이라고 얘기했죠. 감정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 근데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가졌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끌려. 이거는 애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얼굴 다 보겠고 성격 다 보겠지만, 필요한 부분의 결핍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에 이제 보완이라고 할 수 있죠. 묘수랍은 결핍에 대한 보완이 더 커요. 안정성이라든지 뭔가 토대가 필요해서. 진유압 같은 경우는 과잉에 대한 이제 덜어냄, 과잉에 대한 부분들을 덜어내고 잘라내고 구분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과잉에 대한 부분을 덜어내기 위한 합이라고 보고, 묘수랍은 결핍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뭔가 더 추가하기 위한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유압은, 진토는 목의 세력이면서 천간에 이제 을, 개, 무가 있잖아요. 지장간에 을목은 세력을, 천간에 여기는 세력을 의미하고 화개지는, 토는, 지지의 토는 여기는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표상하는 거고, 이제 중기 있죠. 중기는 그거의 목적성, 삼합에 대한 부분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을목이면 목의 세력이겠네요. 그리고 개수면 수에 대한 목적성을 띠겠습니다. 유금 자체는 그냥 금이에요. 이제 지장간 안에 이제 경금과 신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토의 목의 확장, 진토는 술토는 외부의 에너지를 내부로 싹 끌고 와서 보관하려고 하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꼰대스러움이라면, 진토는 버라이어티예요. 외부로 계속적으로 늘려지고 확장하고 새로운 부분들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받아들이다 보니까 논에 자풀이 너무 무성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잘라내고 덜어내고 솎아내야 되겠죠. 솎아내는 부분. 근데 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이죠. 그러면 아예 농약을 범위적으로 그냥 쫙 헬기 막 해가지고 농약을 뿌려버려요.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뭐 한다면, 유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서 하나하나 칼로 잘라내는 부분들, 개별적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구분해낸다, 잘라낸다. 목은 연결의지, 금은 단절의지죠. 단절시킨다, 구분시킨다, 분석한다, 평가한다. 그런 부분도 다 금의 부분이죠. 평가해서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합격시키겠다도 되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토 입장에선 유금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진토만 있으면 이건 가치가 없어요. 왜냐? 논의 그런 뭐 벼의 퀄리티라든지, 그런데 자풀이 너무 많게 되면 벼도 얼마만큼 나지 않을 뿐더러 그거에 대한 품질까지 영양가가 하나도 없겠죠. 근데 유금이 금 솎아내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가치가 상승되면서 생산량도 증가되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유금이 필요하다. 유금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진토에 가서 일단 진토는 천간의 신금을 임묘시키려고 이렇게 쫙 빨아 당기는 거죠. 내 품에 막 넣어두려고 하는 거죠. 진토, 용띠는 닭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집착적인 부분들, 끌어안는, 품에 안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유금 입장에선 답답할 수도 있고, 가서 일을 엄청 해줘야 되겠죠. 유금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유금의 능력과 진토의 그런 포용력, 진토의 일거리, 뭔가 여기 오면 너 할 거 많아. 일로 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상승하면 너한테도 얼마 줄게.
라고 하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진토는 유금을 품으면서, 진유와 금이잖아요. 금에 대한 가치 정립을 하고 싶어 한다. 자, 제가 지금 말한 부분들이 가치 척도에 대한 위계를 설정한다. 신금 같은 경우는 신자진이잖아요. 신금 같은 경우는 범위적인 부분에 진토의 그런 막을 이제 철벽을 치는 거라고 이제 구획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전체적인 구획 정리를 해주는 거고, 유금 같은 경우는 그 구획된 데에서 더욱더 가치 상승을 위계 등급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제 뭐 세탁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이 유금이라고 생각하면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빼면 세탁기가 돌아가지도 않고 이 세탁기의 전체적인 능력이 없어져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차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그게 유금입니다. 더 이상 유금 자체는 그냥 상품으로 보시고 그 자체가 상품이에요. 반도체가 즉 상품이에요. 반도체는 근데 반도체만으로 쓰일 수는 없어요. 반도체는 유금이라는 토대, 어떤 뭐 물질, 진토라는 범위적인 물질 만져지는 토는 막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꽂아져야지 확실한 이제 세탁기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진토는 무조건 천간의 신금, 임수까지도 임묘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한다. 올해 진년이죠. 천간의 신금이 임묘해서 진토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 부분이 이제 이제 개유월이죠. 지금이 9월이니까 9월 달에 그런 현상, 진유합에 대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천간의 신금,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천간 신금이 이제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임묘된다. 진토 안으로 정관의 재성이죠. 업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 인성과 유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성, 진토와 합을 해서 재생관이죠. 업무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 9월은 바쁜 달이라 추석도 세야 되고 회사 일도 엄청 밀렸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술적 의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메카닉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서술적 의미는 인문적 의미, 확장하고 새로 키우는 것을 도입한 데 있어서 선별 기준이 필요하고, 또한 과감한 정리와 선택,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죠. 그런 의미가 유금 자체가 발현이 돼야 된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구조조정할 거 구조조정해야 된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신금에 더 가깝고 지지신금에 더 가깝고, 구조조정에서 몇 명을 해고할 건가, 개별건에 대한 부분들, 저 사람을 해고해야 되나 안 해고해야 되나, 그런 구분점은 유금이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적 의미는 이제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진토라는 거는 진짜 온갖 게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면이 생긴 거거든요. 진토라는. 근데 그 면이 계속 확장돼요. 술토는 이제 고만가는 다시 안으로 이제 수렴하는 부분이라면, 진토는 수렴해서 이제 막이 계속적으로 수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수로 가는 거죠. 이제 보이지가 않아. 계속 모여들고 있어. 완전 블랙홀이야. 근데 진토는 계속 우주가 확장되듯이, 우주 팽창, 빅뱅, 그런 것처럼 이 별들 자체, 만져지는 거, 물질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멀어지고 있다. 어디까지 멀어질 거야?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사용적 의미는 재고, 청산. 재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못 들어와. 그러면 어디 떨이로 팔든가 버리던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이 하는 부분이다. 개별적인 건에서까지 다 구체적인 사항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진유합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적합이에요. 과잉에 대한 덜어냄, 과잉에 대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다. 그거를 선택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취할 건 취해야지.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두 가지를 잘하지 못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한 가지 일은 떨어지게 돼 있고, 성과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지. 한 분야에 몰입하고 집중해야지만, 크레이지 미쳐야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금을, 진토는 너무나도 필요로 한다. 자, 근데 묘목 입장에서는 술토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안정성, 연결의 안정성, 어디까지 연결할 거야, 어디까지 관계할 거야, 술토가 어느 정도 임묘시켜 주는 거잖아요. 술토 입장에서는 귀찮죠. 계속 묘목이 여기저기 나가려고 그래. 처녀가 밤에 자꾸 나가려고 그래. 술토가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끄는 거죠. 나가면 안 돼. 나쁜 놈들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술토 입장에서는 귀찮고, 묘목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있는 거죠.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유금이나 술토는 금의 세력이잖아요. 금은 바빠요. 목이 오면. 왜? 그걸 정리해주고 분석해주고 평가해주고 구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목이 오면 금은 할 일이 많다. 이제 금 입장에서 목은 업이 되죠. 업적인 뭐 일적인 부분들이 많아진다. 목적할 부분들도 많아진다. 자, 인묘가 원국에 있을 땐 새로운 이제 연결성이 더 많아지겠죠. 새로운 연결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유금 자체가 이제 아웃. 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묘유충도 하고 인유 원진도 발생하고, 이거 정리해 줬는데 또 생긴 거야. 여기는 다 정리했는데 얘가 어디 갔지? 저기 가서 또 사고 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저기 가서 또 해다가 또 새로운 지향점이 생겼어. 그럼 묘목이 막 달려가겠죠? 그럼 이제,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도망가겠죠, 유가. 아니면 충당하거나, 뭐, 원진당하거나, 요상하게 이것도 일이 또 생겨. 원진 자체는 비합리성, 비이성적, 코드가 많은 거죠. 요상한 일이, 이상하게 이게 생길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겼네. 이런 부분들은 다 원진으로 생각하시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래서 귀문입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계속 뭐 가치 기준점이 계속 변경이 된다. 인묘가 있게 되면 유금이 나가 떨어지는 현상. 그러면은 인목 같은 경우, 천간의 간목 같은 경우는 양인하고, 묘목이 양인 겁재고 인목이 건록이잖아요. 그럼 얘가 자립 독립하겠대. 그러면 관성이잖아요, 유금은.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겠죠. 남자가 가는 거야, 그냥. 더 이상 너에 대한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다. 너를 좀 이제 규칙이나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오면 회사도 내가 직접 경영하려고 하는 거죠. 인묘가 오면 장사하겠다. 독립해서 회사 때려치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명의 그런 구조에 따라서. 사오미가 오게 되면 이게 진사오잖아요. 진사오가 아니라 진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화생토 받는 거죠. 화생토, 미토가 와도 마찬가지. 토에 대한 목에 대한 부분들, 세력, 이제 진토가 목의 세력이라면 미토는 목의 목적이죠. 목이 가고자 하는 목적. 목이 임묘되는 이제 성장을 다 끝내서 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미토 자체는 이제 유금 입장에서는 정리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토생금에 대한 부분들을 신금이 오면 염두하기 때문에, 신금이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거죠. 이제 묘나 을목 같은 경우는 연결 의지 자체고,
사화나 오화는 확산 의지이기 때문에 확산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더 확산하고 더 많아지고 연결성이 확산되니까 그 부분을 유금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유금 입장에서는 진토 하나만 해도 굉장히 자기가 몰입되고 집착되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사호가 오게 되면 유금은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진토 자체는 유금을 원하지만 지지에 대한 구조 자체가 사호가 있거나 인묘가 있거나 그러면 유금 자체의 세력이 힘을 못 써요. 그분하고 단절을 못 하잖아요. 확장이 되면. 사화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유금이 어느 정도 화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오화가 오게 되면 내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팽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금이 핸들링을 못한다. 오유파에 대한 부분, 유금 안 쓴다는 얘기죠. 오화 쓴다는 얘기죠. 화생토를 진토가 오화로부터 받겠죠. 개별적으로 세부화되는 거는 이제 사화가 왔을 때 사유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운에서 사화가 오고 세운 자체가 금수로 흐르면 사유축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사화가 왔는데 세운에서 오화, 목화에 대한 부분들을 6년이 간다. 그렇게 되면 유금 자체는 힘을 쓰질 못합니다. 힘쓰는 게 그럼 좋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들은 유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구조에서 봐야지, 좋다 나쁘냐는 사주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그 나쁜 게 어느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좋은 게 어느 때는 굉장히 나빠요.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이고, 원국에 대한 구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시기를 결정하는 대운 자체, 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현실은 어떤데? 뭐 이런 식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지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신금과 해수가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새로운 부분, 기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신금 자체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신자진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 자체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신금이나 해수가 있으면 범위 자체를 한정시키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유금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기준 체계나 정립이나 분석이나 분별이나 구분을 개별적으로 다시 하는, 다시 리세팅, 리마인딩 하는 부분으로 이제 모호성이 좀 증가하게 되겠죠. 범위가 다시 기준 체계가 달라지니까, 더 세분화되니까 등급이 다시 필요하게 된다.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크게 신자진할 거냐, 이제 나에 대한 부분들이 육합에 대한 관계, 개별적 관계가 삼합적인 부분으로 다시 회귀되는 거죠. 전 단계로 회귀돼서 다시 구분한 다음에 다시, 야, 절로 가서 나한테 오지 말고 일단 앞에서 대리한테 일단 오더 받고서 과장한테 와, 이런 것처럼 신금한테 일단 신자진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설정해서, 유금이 이제 신금보다는 다음 단계잖아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대리한테 가서 다시 일에 대한 그런 거 받고서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해서 앞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해수는 뭘까요? 나한테 먼저 구분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해수한테 가서 따져 물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리를 해준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내 뒷사람한테 그거를 뭐 진해 원진을 치던가 토국수를 치던가, 그건 내가 먼저 미리 앞서서 구분 분별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술토가 있는 경우는 이제 진유합에 대한, 진토는 유금이 필요한데 술토가 오게 되면 이 유금 자체는 진토에 가서 일을 해주거나 목에 가서 내가 업을 하는 부분, 구분을 해주는 부분인데, 술토가 오게 되면 유금은 안정성을 얻어요. 안정성을 얻어서
뭐 굳이 진토가 필요가 없어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술토가 왔을 때 이 관계성은 전략적 관계성이죠. 필요에 의한 관계성이니까 그 관계성은 떨어지고 술토와 그냥 방합 개념, 세력 개념으로 유금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유합 이제 유금이 만약에 술토랑 이제 혈연지연 학연의 관계였는데 진토가 필요하다고 와요. 프로젝트 팀이 온 거야. 그래서 회계팀이 한 명 필요합니다. 그럼 유금을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면 술토는 혼자 놀게 된다. 그게 유술천입니다. 육합을 방해하는 술토가 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진유금 자체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이제 진토는 계속 늘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뭐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금은 새로운 부분으로 확장하는데 본인의 역할을 쓰는 거고, 술토는 기존에 있던, 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걸 고수하니까, 꼰대니까. 그러면 그 있는 부분들을 그냥 계속 쓰는 거죠. 유지하는 개념으로 유금이 쓰이는 겁니다. 유금이 쓰이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기존의 등급, 야 새로운 거 뭘 하고 있어, 그냥 있던 거 하자, 있는 거 계속 고수하는 꼰대가 더 강해지는 부분으로 가겠죠. 자, 자축이 있는 경우는 이제 확장시켜서 개별적인 육합에 있던 경험을 가치 정립, 사회 부분으로 확장시켜서. 근데 자축은 좀 봐야 돼요. 자축은 이게 왜냐하면 축토로 붙으면 사유축으로 가는 거고, 사유축에 유금을 보관하는 묘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거고, 축진파 때리면서 자수가 오게 되면 자유기문자면서 자진합으로 삼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육합 자체는 이제 처음 숟가를 뜨는, 처음 시작하는, 처음 발휘하는 개별적인 관계예요. 이게 삼합과 방합 과 이제 합으로 버무려져서 이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나는 대운이 결정하고, 현실은 이제 내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육합은 초반에는 많이 힘을 갖겠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삼합이나 방합 쪽으로 계속 이제 지향점이 달라진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뭐 진유합은 이제 뭐 필요에 의한 합이다 보니까 뭐 애정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조건적인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잘 삼합이나 방합으로 넘어간다. 그런 부분으로 헤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기침이 많이 나네요. 자, 그 예제로 제가 진유합을 가지고 왔는데, 뭐 진유합의 얘기는, 그러니까 사주에서 육합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전체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뭐 용도, 십성이라든지 오행에 대한 상생상극만 풀어낸다면 스토리를 얼마든지 짤 수가 있습니다. 12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12신살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된 후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스토리에 더 재미를 부과하고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정의하는 부분으로 이제 12운성이라든지 12신살을 쓰시면 되는 거고, 기타 신살도 마찬가지로. 이사주 갖춘 경우는 딱 보면 임술이네요. 임술년생. 임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사주는 얘하고 싸웁니다. 그냥 딱 보면 돼요. 근데 그럼 천간을 보자고요. 천간에 드러나는 거는 얘하고 나는 수생목으로 상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반에서 편제격이네요. 그죠? 편제에 관이 있고, 근데 뭐 격 자체는 그 사회에 있는 구조 자체가 편제라는 거야. 이기고 지고 따고 못 따고. 편제는 좀 등락폭이 큰
소유하고 소유를 당하고 뭐 그런 부분들, 돈, 경제 또는 이기고 지는 부분이죠.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편제격이면은 조금 더 등락폭이 큰 투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승부에 대한 부분도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너와 내가 딱 서 있네요. 사회에 있는 비견, 근데 진술충이니까 너와 나와는 대결 구도다. 근데 뭐를 놓고 대결할까? 편제를 놓고 대결한다. 뭐 새로운 영역이 확장이라든지 뭔가 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위에서 활동은 뭐 하고 있어요? 상관하고 있죠. 상관이라는 거는 임기응변적 대응 또는 나의 표현 능력. 근데 목이네요. 그러면은 뭔가 생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는 재주적인 부분들 표현하고 드러내는. 식신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상관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편제 욕상관이네요. 드러나면서, 욕이니까 드러나고 표출하면서 상관적인 임기응변적 대응 또는 임기응변적 기술, 이거죠. 그리고 트렌드적인, 상관은 좀 트렌드적인 외부의 환경에 내가 반응하는 부분이잖아요. 공격수가 와요. 그러면 수비를 하는데 공격수가 안 오면 수비를 안 해요. 근데 식신은 공격수가 오든 말든 다 수비하고 있어. 왜? 수비를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근데 상관은 그때마다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수비도 했다가 공격이 안 와, 수비 안 해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 외부에 대항하는 빠른 능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의 정상원 씨인데, 이게 처제를 이제 살인했다고, 최고의 이제 농구 천재가 처제를 목졸라 살인하고, 이거 용감한 형제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 야산에다가 묻었어요. 목졸라서. 처제를. 그 배경은 처제가 자기가 이제 농구하다가 이제 그만두고서 집에서 놀고 먹고 처제 이제 기생하면서 이제 마누라한테 기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처제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네. 처제 누나 언니죠. 막 뭐라고 하니까 화나가지고 뭘 쫄아서 그래서 스토리가 되게 특이해서 한번 가져가 봤는데 진유압에 대한 부분 뭐 기토 정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상관에 계속 경관당하잖아요. 이렇게 월간과 시간은 내가 바라는 추구하는 나의 노후도 될 테고 내가 바라는 이상향이에요. 자식 자리도 되고 나는 정관이에요. 내가 비견들을 관리하고 싶은 거죠. 인적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 감독이라든지 코치는 코치도 이제 인적 관리이지만 뭔가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식신적인 개념이 많다면 정관이라는 건 공공적인 나의 간판이라는 거죠. 사람 관리. 인사팀은 관성이 있고요. 총무팀은 재성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관리, 물적 관리는 재성이고 인적 관리는 관성이다. 이제 재적 관리도 있고 인적 관리도 있으면 두 개 다 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부분이겠죠. 정관이면 나는 얘를 관리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는 일이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목극토 당하는 거예요. 상관경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월간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월간에서 극당하잖아요. 근데 나도 월간을 생해. 얘도 생해. 근데 나는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 내 관성, 내 간판이죠. 내가 얘 관리하고 싶은데 얘가 계속 임기응변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사회 나가면 스트레스가 나가고 조직 생활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놀림받는 듯한, 쟤는 놀리거나 나를 공격할 의도가 없는데 나는 거기 가면 두드려 맞는 것 같은, 자존심 엄청 상해. 짜증나. 나는 정인인데 나는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거에 대한 뭐 재물이라든지 니네가 관리하는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을 내가
사유축, 화생금으로 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걸로 나는 내 명예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자식들이 자꾸 나를 목국토 때려, 상관경관 때려. 상관경관은 기존 질서에 대한 혁명이에요. 혁명, 혁신하자. 그러면 이 정관이 기존 질서인데 이게 매너리즘이나 뭔가 꼰대 기질일 수 있어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사회에 있는 상관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꼰대짓 하면 사람들이 더 싫어해, 임마. 막 그러면서 막 그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관이니까 사회에 나와서 같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농구장에서 농구 게임하는데 나는 굉장히 정당하고 정직하고 보편적이고 정관이 좀 보편적이에요. 공리주의적 사상이 있어요. 근데 정관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꼰대 기질도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하는 거예요. 지는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비견들이 막 상관경관 때리는 거죠.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이렇게 월간이 시간을 극때리면. 그래서 농구팀을 들어가도 얼마 못 버티고 조직생활이 안 돼요. 조직생활이 안 돼서 계속 반항아적 이미지, 그런 부분들로 반항하기는 니네가 날 때렸잖아 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죠. 니네 그거 나한테 줘야 되고서 내 관이 니네 관리하는데 니네가 왜 나를 때리고 있어 라고 계속 불만 섞인 부분들이 있고, 이제 편관까지 왔어요. 대운에서 편관이 오게 되면 정관은 그나마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했는데 편관이 오면 더 감성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비견들을 이제 막 토국수 편관이 여기 있죠. 내관까지 왔어. 내 와이프까지 왔죠. 와이프까지 해서 비견들을 막 이제 내가 보스야. 정관은 매니저 기질이나 사장 기질, 그러니까 윗상사의 기질이라면 편관은 보스 기질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명예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높다기보다는 빠르게 나를 각인시키려고 한다. 명예성을. 그렇게 되니까 더 험악해지는 부분도 있고 편관, 나 임묘하는 부분이 집착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상관을 그래서 편관이 왔으니까 편관의 편인까지 왔잖아요. 사신합으로 딱 끌고 오면서 편관으로 토국수를 치니까 비견 입장에서는 이제 양인을 부른 거예요. 개수를 불러서, 개수가 진토에서 나왔죠. 진토에서 이제 배우자 궁에 있는 겁재가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와이프의 언니가 튀어나와서 사신합, 편인에 대한 편제에 대한 사신합에 대한 너 확장해라. 그러니까 신금 자체가 편중된 어떤 생각이라든지 편중된 장생 받으니까 너 장생이니까 뭐 그렇게 받아먹지만 말고 너 가서 일해. 문호를 넓혀봐. 개방을 해봐. 을사조약이 개방을 해봐 라고 해서 너 나가라고, 너 잘되라고 하는 말로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퍼붓는데 나 입장에서는 내가 대장인데 누가 나한테 얘기해. 나는 그거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정의는 시간이나 시주나 일지의 정의는 내 생각을 이렇게 줘야 되는, 사회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편관으로서 무게 합살시키니까 겁재가 편관을 뜯어가는 거죠. 무게 합되면서, 그러면서 기토는 무게합, 내 명예성, 큰 보스 기질을 얘가 자꾸 뜯어내려고 하고 사신합으로 해서 나를 자꾸 나가서 일하라고 한다. 나는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토, 토국수로 해서 겁재를 토국수, 기토가 개수한테 기토는 편관이죠. 정관으로 겁재를 확 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토를 쓰니까 흙으로 묻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스토리를 짜겠는데, 그럼 이사주가 다 그럴까요?
이사주가 다 극단적으로 이사주가 남자가 한 50명이 될 텐데 다 이 사람 자체, 이 영혼 자체, 영혼의 성숙도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이 금 자체에 대한 부분들, 29대원부터 편관이고 정관이고 이렇게 왔으면 본인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이 상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편인 상관으로서 좀 지도해주고 본인이 고쳐주고 또는 이런 재물적인 부분에 훨씬 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사주예요. 물론 이 겁재가 튀어나오는 이 사주 자체는 이 겁재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이 없는 사주긴 하지만 사시나 이 편재가 와줬다라는 건 겁재가 편재 들고 왔다라는 건 편재의 기반을 활용하자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와이프의 뭐 아는 언니, 뭐 아는 사람 또는 내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달겠죠. 정관으로. 그러면 이거는 내 소유로 하고 내 소유로 하고 저것까지만 본인이 맡아주세요 라고 해서 내 전체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이 사주의 영혼의 성숙도나 사주 자체 그런 부분들이 워낙 좀 문제가 좀 있던 부분이라 크게 쓰질 못하고 거의 50명 중에 최하 등급, 유금으로 따진다면 최하 등급의 사주를 행했다. 그 좋은 재주를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죠. 20년형 받았으니까 기후 이제 경술대운에 나오겠네요. 경술대운 이제 경술대운 이제 드러나면 출소하겠네요. 자, 이상으로 진유합에 대한 부분들 진유합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